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오늘은 영철하고 정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철하고 정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결혼 커플이다, 현커다, 이런 얘기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거는 같아요. 증거 정황들을 보면은 둘이 결혼 커플이 맞는 거는 같은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번에 둘이 가졌던 데이트, 그 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둘의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좀 운이 좋았다. 그리고 둘의 성향이 잘 맞았다. 인연인 거죠, 인연.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영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는 한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은 뭐냐,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사람, 인연을 못 만나서,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별로인 모습만 보여줬는데,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서 나의 새로운 모습,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잠깐 변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호감이었잖아요. 비호감이었고, 게다가 남자 출연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 영향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정숙이 남자 출연자들로부터 관심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그 데이트, 그 샤넬백이 사실 내게 아니고 친구가 빌려준 거다. 그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가지고 나왔다, 빌리고 나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호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 내가 샤넬백을 가지고 나온 거, 이 사람이 내가 인연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철이. 이번에 데이트 한번 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 샤넬백을 빌려 나온 거다, 친구가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좀 비굴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당당하더라고요. 그런 당당한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호감으로 보였습니다. 둘의 데이트를 보면은 일단 둘의 성향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정숙의 아버지께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라는 거, 본인이 첫 연애를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구할이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주말에 어디 나가려고만 하면은 아버지께서 어디 가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단속이 심하고 보수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본인이 어학연수 가는데 그것조차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삐지셔가지고 집을 나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사도 못 드리고 어학연수를 갔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학연수를 가긴 간 건데, 그만큼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엄했다. 그래서 그런 엄한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철의 저런 보수적인 면들, 좀 답답한 면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불편하거나 안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운이죠, 운. 인연이고. 사실 영철의 저런 면들을 긍정적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물론 보수적인 집안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집안이 그런 거고 아버지가 그런 거지, 내가 지금 만나야 되는 남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영철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좋다. 왜냐, 너무 보수적이시니까. 본인도 보수적인데 아버지도 보수적이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해요. 영철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굉장히 개방적인 부분이 많다.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숙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철의 그 GLC 벤츠 SUV를 타고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정숙이 혹시 여자친구가, 이제 부인 될 사람이 신혼여행으로 발리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영철이 당연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여행을 가는데 돈을 막 쓰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요즘 여행을 너무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자랑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스타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긴 했지만은 그 여행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런 여행을 몇 번 다녀오다 보면은 거덜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경계,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런 부분만 보면은 좀 허세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온 이 차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렇게 검소한 사람이 굳이 벤츠 SUV를 끌고 다녀야 될까? 그럴 형편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찍은 사진들 낯설 말고 밖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그렇게 검소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말은 청산유수다. 영철이 보면은 첫 등장 때부터 그랬지만은 말을 항상 있어 보이려고 하고 있고 뭔가 개념이 있는 것처럼 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만은 처음 때보다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본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집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철은 오히려 개방적인 집안이었고 정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집이었는데 둘의 성향은 또 완전히 반대죠. 보수적인 집에서는 개방적인 성향의 정숙이 나왔고 개방적인 성향의 집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영철이 나왔고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숙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캐릭터다. 그리고 영철은 그런 성향을 알고 나서 정숙이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숙은 그 본인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그 본인이 좋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여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시켜드림으로써 아버지가 조금씩 변화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영철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숙이 영철에 대해서 인내심이 많은 것 같다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를 잘할 것 같다. 영철이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정숙이 이미 영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영철이 느끼기에는 그게 사실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영철은 본인은 담배 빼고 나쁜 거는 다 안 한다. 핸드폰 게임도 안 하고 어쨌든 게임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담배가 제일 나쁘죠, 사실은. 백회무익. 이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게 담배죠. 담배는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뭐 자녀를 5명이나 낳고 싶다고 했는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담배를 피면은 냄새가 나죠.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게임을 차라리 조금씩 하더라도 담배를 끊어야 된다. 정숙은 커피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그리고 최대한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신도 없다. 영철도 문신이 없다고 하고 사실 문신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요즘 많이 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신이 있는 사람보다는 문신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훨씬 많고 그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대화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조차 서로에게 호감으로 느껴진다라는 거.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눈에는 좋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샤넬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영철이죠. 영철 같은 경우는 샤넬백 같은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다른 명품들 다 많은데 굳이 샤넬백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이비통, 구찌,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명품들이 많은데 샤넬백을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샤넬백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서 샤넬백이 제일 비싸긴 하죠. 샤넬백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브랜드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중들이 알만한 보통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브랜드 중에서는 샤넬백이 제일 비싸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숙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샤넬백을 보여줍니다. 자기 샤넬백 가지고 나왔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거는 자기 지인이 자기 여기 나온다고 빌려준 거라고 그렇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영철은 더 마음에 들어 하죠. 정숙이 산 게 아니고 빌려서 나온 거구나.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구나. 이걸 알고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야, 저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자존감이 높고 이까지 샤넬백 없어도 된다. 내 거 아니어도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기서 샤넬백을 들고 나오는 거, 명품백을 들고 나오는 거는 남자 출연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자 출연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여자들끼리 기싸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차부심이 있듯이 여자들은 백부심이 있습니다. 백부심.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여자들끼리 있을 때 그 기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샤넬백 같은 거, 명품백을 보통은 들고 나오죠. 남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사실 샤넬백이나 루이비통이나 구찌나 옷의 백이나 여자가 중요한 거지 백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얘기를 저기서 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철하고 이번 데이트에서 끝날 수도 있는 인연이고
그리고 영철한테 말을 했을 때 영철이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여자 출연자들 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진짜 솔직하다. 저는 저런 면이 굉장히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내 친구가 있어 보였으면 해서 그래서 빌려준 거고, 내가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들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숙은 자기는 굉장히 털털해서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철이 본인이 가졌던 편견, 샤넬백을 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처음에는 그냥 아웃을 시켰고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졌던 편견, 오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샤넬백 들고 나온 여자들 완전 별로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한 거하고 무례한 거는 다른 겁니다. 물론 저기서 영철이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정숙도 굳이 내가 이 친구에게서 빌려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면은 저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결국은 인연이 되려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거다. 하늘이 점지해준 커플이다. 그런 안 좋은 것까지 다 좋게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영철이 본인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솔직히 건방졌죠. 오만했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겨요, 사실은. 본인은 벤츠를 끌고 나왔는데, 요즘은 주변에 발에 치이는 게 벤츠라고 하지만은 막상 내가 돈 주고 살려고, 새 차를 살려고 보면은 굉장히 비싸요. 취득세까지 하면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차들인데, 그런 차를 본인은 끌고 나왔고, 샤넬백 해봤자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은 1, 2천만 원 할 거 아니에요. 차값에 비하면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저는 그래서 영철이 저기에서 본인의 그 벤츠 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은 어땠을까?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게 본인 차인지 빌려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모르죠, 그거는. 그렇지만은 만약에 본인 거라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 차를 샀는지, 왜 샀는지, 본인은 그렇게 허세를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허세의 끝판왕 벤츠를 끌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고 전혀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렸으면은 빌려 나온 거다. 나도 사실 잘 보이려고 빌려서 나온 거다. 샀으면은 내가 이런 이유로 사게 됐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 정숙도 모르겠어요. 저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왜 이 벤츠를 샀을까? 그렇게 검소한 사람이, 그렇게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이 왜 이런 벤츠라는 비싼 차를 사게 됐을까?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미안해서, 그게 신뢰가 될 수도 있어서 안 물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정숙이 그렇게 무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외모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 발언 빼고는 그 뒤로 문제가 될 만한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정숙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영철을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들이 본인의 아버지하고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안 맞잖아요. 벤츠를 끌고 나오는 거하고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있는 거하고 안 맞아요, 전혀.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만원 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 분식점에 가서 돈이 모자라잖아요, 사실. 그래서 영철이 굉장히 능청스럽게 살갑게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정숙님을 먹여야 되는데 굶겨서 보낼 수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10,000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2,000원을 깎아냅니다. 저는 저게 방송이라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아닌데 그냥 생으로 가가지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2,000원 깎아줘요, 이러면은 양아치고, 방송이니까 방송 컨셉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렇게 2,000원을 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도 그래서 이해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죠, 제작진이 2,000원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능글맞게 자연스럽게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흥정을 했다라는 거, 그거 자체는 굉장히 살가운 면, 능청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자, 만약에 저 자리에 광수나 영식이 있었다,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저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특히 영식, 그 말할 수 없는 그 엄한 분위기, 저런 말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은 이게 사회성이라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다, 영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런 모습들을 정숙이 굉장히 좋게 바라보죠. 좋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정숙이 자기소개에서 살림 잘하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 모든 남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듣고서 영철은 남자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정숙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숙이 보면은 칼질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렇긴 한데 뭔가 살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살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철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보였고, 영철이 평소에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쓰레기가 모아져 있으면은 나가면서 이것 좀 버려라, 그렇게 해도 안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낯설 출연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도 못하는 내가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바뀔 수도 있겠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실제로 결혼 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다가 결혼해서는 살림을 잘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결혼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고, 진짜 결혼을 해서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부분은.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영철이 사장님한테 자기가 2주 안에 다시 오겠다고, 그 2,000원 덜 낸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을 하고 데이트를 마칩니다. 실제로 2주 안에 저 분식집을 다시 갔을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라방에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가 사진하고 글을 올리든, 글만 올려서는 안 되고 사진도 같이 올려야 되겠죠. 어쨌든 저 말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거는 한번 저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영철이 그 영숙하고 아침에 운동 조깅 산책을 하기로 했잖아요. 9시에 만나서. 그런데 그 시간에 영숙은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한 상태였고 영철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철이 말은 잘해요. 말을 굉장히 있는 것처럼 잘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뭔가 말하는 것만 보면은 정석이에요. 정석. 딱딱딱 뭔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고 올고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성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런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저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카메라도 돌고 있고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잔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멋있는 척, 내가 깨어있는 척, 누구나 말은 다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 분식집을 찾아갔다, 자, 그러면 인정.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기로 한 약속 어긴 거, 게다가 저것도 안 갔다? 아, 그러면은 진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인지.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결혼 커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영철의 장점, 뭔가 능청스럽게 사람들한테 말을 잘 거는 거, 자기 생각이 강한 거, 그리고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장점인데 과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지는 그 배우자가 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연. 어쨌든 정숙은 굉장히 솔직한 부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영철도 전에 비해서는 나름 발전된 모습,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숙은 솔직했지만 영철은 저는 그렇게 솔직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둘이 결혼 커플이라고 한다면 정숙이 아, 내가 남자를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